자, 여러분 질적 특성이 자, 근본적하고 보강적이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이 몇 개라고요? 뭐하고 뭐예요, 여러분?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렇지.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뭐예요? 비교 가능성. 그렇죠. 검증 가능성. 적시성. 또 이해 가능성. 그렇죠. 중요성은 뭐의 하부 속성이에요? 응? 목적 적합성. 그렇지. 목적 적합성. 중립성은 뭐의 하부 속성이야? 충실한 표현.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저 일관성은 어디서 나왔던 단어예요? 비교 가능성. 비교 그렇잖아요. 목표가 비교 가능성이고 수단이 일관성이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건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측정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저도 독립된 제3자인 저도 같이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 서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 검증 속성을 뭐라고요? 검증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했을 때 여러분 그 대안에 선택할 수도 있고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선택 가능한 정보가 됐고 그 정보를 이용하니까 선택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보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목적 적합성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보를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 이게 여기 논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암기빨이야. 그냥 암기를 해야 돼. 근데 그 단어들이 키워드가 뭐냐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리고 그걸 해놓아야지 이제 문제 풀 때도 바로 보면 답이 딱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실한 표현의 세 가지 속성을 얘기해 보세요. 저도 무리인 건 알아요. 한번 해놓고 그렇지. 뭐 얼마나 여러 개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씩 뽑아내라 그러니까 뭐 내가 노예도 아니고 그 힘들지. 그렇지?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 연습을 자꾸 머리를 돌려봐야 되는 거니까. 뭐 있었어요, 여러분? 안전성. 그렇죠. 중립성. 또 무오류성. 그렇지. 완전하고 중립하고 무오류성.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볼 필요는 없고. 자, 9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세요. 왜냐면 저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2번에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있어요. 자, 개념체계 위상.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개념체계가 기업 실체를 가운데에 넣어놓고 회계 기준에서는 그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에서 재무제표의 개념체계를 이용한다는 뜻이고 공인회계에서는 이 개념체계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감수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는 개념체계 근거해서 경영자 등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고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 개념체계 근거해서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두가 회계기준위원회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되고 이 사람들의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근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밑에 거죠. 개념체계하고 국제회계기준하고 대부분 일치하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상충이 된다면 자,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뭘 먼저 적용하는 거다, 여러분?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 이거는 몇 번 나와가지고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념체계가 우리가 일반론이고요. 기준이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개별적인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그래서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되고 자, 개념체계 왼쪽에 화살표 하나만 줄쳐주세요, 여러분. 자,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처럼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공시 이런 거는 회계 기준서에서 찾아야 되지 개념체계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까도 했지만 개념체계는 일반론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는 얘기야. 여러분 재고자산의 공시, 재고자산의 저가법 측정 이거는 재고가 자산과 관련된 회계 기준서를 봐야지 개념체계 와서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대한 기준은 기준서에서 찾아라 이런 뜻이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제 볼게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저런 거는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의 설명 중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내용과 서로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개념체계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개념체계는 기준이 측정과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개념체계가 한국채택 국제기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한국채택 국제기준보다 우선한다는 아니죠. 반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읽어만 볼게요. 그냥 기준서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개념체계는 국제기준위원회가 관련된 업무를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체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도 1차 또 볼 거면은 개념체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개념체계로 보셔야 돼. 수시로 개정해 준대잖아. 그래가지고 왜 올해 여러분들이 바뀐 걸로 시험 보는 게 우리 리스가 바뀌었잖아요. 리스는 개정된 걸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리스가 배우신 거 다른 거야. 그래서 올해 처음 나오고 내년을 볼 때는 개념체계가 또 바뀌고. 근데 2차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1차는 또 봐야 돼. 그래서 지금 한 얘기 다시 해야 돼, 또 이제. 서로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 돼, 여러분. 응? 책을 몇 번 해야 돼. 몇 번 보면 안 되잖아요. 자, 4번. 개념체계는 국제회계 기준의 업무활동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그렇죠. 아까 뭐 경영자도 있고, 그렇죠. 회계정보 이용자 있고, 국제기준 재정에 필요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2번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인데, 자, 그냥 재무보고가 아니라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재무제표가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명칭이. 우리 그냥 재무제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얘네들 원명칭은 일반 목적 재무제표고, 그 재무제표를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냐? 아까 잠깐 봤던 것 같은데,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게 기본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거.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옆에 줄 칠까 여러분?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게 주요 이용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계정보라는 거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채권자 등이 주요 이용자지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냥 의사결정 그냥 내용만 보세요. 지분상품,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보유하거나 그리고 대여해주거나 기타 형태로 우리가 신용을 제공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자, 필요한 정보. 이런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에 필요한 정보. 재무제표에는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을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수익금의 유입에 대한 예상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되는 정보인데, 자, 그 옆에다 줄칠게요, 여러분. 이 재무 정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그 기업과 관련해서.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죠. 회계 정보가 그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면 오히려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필요 없는 정보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제공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보시고. 자, 그러면 자, 목적을 정했으니까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냐가 필요한 건데 이제 어떤 정보죠? 어떤 정보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제공하는 겁니까? 첫 번째, 경제적 자원과 그 청구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재무제표가 뭐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죠.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자산이고요. 청구권이란 건 부채와 자본이죠. 채권자가 갖는 청구권이 부채고 주주가 갖는 청구권이 자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의 성격, 그 금액에 대한 정보고, 잠깐만요. 두 번째, 그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뭐예요, 여러분? 변동.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 그 청구권에 대한 변동이 대표적으로 자본 변동표나 순이익계산상 현금 흐름의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대표적인 게 그렇죠. 포괄손익계산서. 두 번째,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그렇죠? 이거 바로 현금 흐름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그 청구권의 변동.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 변동된 이유, 그리고 그 변동이 미래 재무성과에 주는 의미를 정보 이용자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공되는 정보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어디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냐면 재무상태표에,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정보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발생주의 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변동은 재무상태표의 기초에서 기말 자본의 변동, 기초에서 기말 현금 흐름의 변동,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예제가 나오는데, 자, 답 가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 1번은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렇죠? 이용자가 누구냐, 대상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재무보고서가 전공하는 재무정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렇죠? 자, 3번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추정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재무 상태나 그 성과나 그거의 변동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 그 기업의 가치 평가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네 번째가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이용자가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노력할 거고 일반 얘기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내용은 자기들은 내부 정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 대상자는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투자자나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경영자를 생각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기죠. 자, 됐어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정보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자, 4번, 12페이지 4번으로 가시면 여러분, 자,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 가정이죠. 뭐가 유일한 기본 가정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계속기업의 가정. 그리고 또 어디까지 공부하라고 그랬냐면,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 청산가치 등으로 표시할 때는 그 이유도 주석으로 공시시켜라라는 것까지 기억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계속기업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그런 가정이고, 자, 그래서 연결돼서 봤어요, 여러분. 예상 가능한 기간이라는 건 보통 몇 개월을 의미한다? 12개월. 뒤에 나오죠. 12개월. 그리고 자, 그게 바로 재무회계의 유일한 개념체계에서 적용하는 유일한 가정이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옛날에는 발생주의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거 속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가정은 다른 가정.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가정이 아니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도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가정이 필요하고 청산 가정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럴 경우는 적용한 기준을 별도로 뭐 하자 여러분? 공시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공시. 그렇게 돼 있고 자 5번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등이 드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잠시만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